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7월 24일 화요일 마이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날이에요. 네네. 그럼요. 오늘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이죠? 오늘은 저희가 방송 10회죠, 오늘. 예. 방송 10회 드디어 페이스북 라이브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네, 우. 근데 네.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못 들어가고 들어가요? 있죠. 어떻게 들어가는 네. 거예요? 지금 끝까지 지지혜원님이 MBC 뉴스 들어왔는데 안 되는데요? 보고 끝까지 계세요? 지지혜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마크 제이스님 오늘 라이브 처음 보신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로운 나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재원님 오늘도 오셨고요. 리프레시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페이스북 하세요, 훈배? 아, 계정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페이스북이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해결이 안 됐나요? 제가 페이스북이 도용을 당했어요. 제 아이디가 도용을 당했는데 네. 아시잖아요. 네. 제가 이 SNS에 대해서 SS 바보죠? SNS 문맹 SS 문맹. 거의 문맹 수준이잖아요. SS 문맹이 네.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SS 문맹. 네, 그래서 페이스북 가입하는 것도 한 5년 걸려서 가입한 것 같은데 가입을 딱 했는데 보니까 제 아이디를 모르는 외국인이 그때 쓰고 있는 무슨 거예요. 어떤 남자 외국인 어떤 모르는 사진이었어요. 남자 외국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2년째 도용된 상태로. 근데 이분이 이 외국인이 또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활동을? 근데 예, 그분은 왜 선배과 걔 도용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 스마트폰에 이분이 내가 글을 올리면 그 신호가 뜨잖아요. 글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분이 내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걸 뜨고 있어요, 나한테. 한번 뭐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한번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이스북 본사에 영어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나 봐요. 근데 네. 근데 저희 네. 도청 PD님 저희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갓 팀장님. 페이스북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갓종우님 저 한번 네. 저도 해보고 싶은데. 갓종우 일로 오셔서 얼굴 한번 보여. 네네네. 절대 얼굴을 안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저희 뉴미디어국의 브레인, 핵심 네. 브레인. 네. 얼굴 안 보여주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왜 페이스북까지 왜 진출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특히 저희가 양해의 말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저희의 이제 방송의 핵심은 투표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를 해서 투표에서 선정된 기사를 바로 그날 저녁 저희 뉴스데스크에 소개하는 게 핵심인데. CK님은 이미 투표를 하셨대. 뭐 보고 뭐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지금 맞습니다. 페이스북이 투표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페이스북을 그동안 이제 그래서 좀 안 해왔었어요. 사실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투표 기능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트위터로 지금 이걸 봐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트위터는 투표가 4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사를 최소 5개는 올려야 되는데 저희 핵심 브레인이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그거? 그거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트위터 코리아 이사님한테 이사님한테? 우리 뉴미디어국에서 문의를 했대요. 진짜요? 네. 근데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게 4개에서 못 늘린대요.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 투표를 하시려면 유튜브로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는 위에 저희 그 유튜브 주소가 있거든요. 그 투표하실 땐 거기 들어가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MBC 뉴스를 치시거나 마이리틀 뉴스데스크를 치시면 저희 여기 와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경남에 네. 화이팅 외쳐주신 분이 있었네요. 화이팅 할게요. 그래요? 누노티티님? 네. 네네. 저기 그 방금 전에 지나갔는데 모스크바에서 네. 또 지금 시청하신다고. 누가? 지금 러시아에서 어디? 그 방금 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친구분이세요? 제 친구입니다. 네네. 네. 어쩐지 말투가 약간 주저주저 네네. 하시더라고요. 약간 주저했어요. 네네. 얘기해도 되나? 그래도 저희 네. JJ 현님 프랑스, 네. 그 다음에 흰둥이님. 오늘 흰둥이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흰둥이님 베트남. 네. 그리고 러시아까지. 러시아. 근데 참고로 이 러시아에서 보시는 이 엘미라 씨는요. 순수 100% 러시아 사람이에요.
한국 분이 예, 아니야? 한국 분이라 너 어떻게 러시아 한국 사람이에요. 분을 아세요? 예, 어떻게 건너 아는 친구인데. 스가 씨바 인사했어. 현명한 시간이 귀여워. 네. 예, 현명한 시민이 좀 아시네요. 네네. 예, 리준님 모스크바면 오전 11시. 아, 뭐 네. 친구 저희가 지금 다들 오셔야죠. 친구분이고 뭐.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네. 오늘 투표부터 빨리 네. 그 1번부터 5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거 뭘 저희가 이제 반찬을 준비했는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부터 투표 가시죠. 안내해드릴게요. 첫 네, 번째 소식, 1번. 네. 혐오글에 상처받는 다전여 가구. 이거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1번입니다. 2번. 자, 일하는 노인 3명 중에 1명이 단순 노무. 자, 쉬지 못하는 노년층 얘기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2번. 자, 그리고 그다음에 3번. 3번은 네. 노회찬 조롱한 조원진 의원 보좌관. 관련 소식 많이 보셨죠? 3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3번. 그리고 4번. 4번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이거는요. 예, 노회찬 의원의 어떤 명연설. 명연설 관련돼서 저희가 네,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추모하면서 한번. 조금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5번. 네. 자, 인천에서 강남까지 186만 원. 이 소식 5번으로 바가지 씌운 콜뱅 기사 얘기 대충 갖고 감이 와봤습니다. 오시죠? 어떤 건지. 예, 아무튼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5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러면 투표해주시면요 아시겠지만 투표로 뽑힌 상위 3가지 기사를 뉴스데스크에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같이 보시면서 뉴스 얘기하고 네. 투표해서 직접 또 골라도 보시고 이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같이 엄색하게 엄색하게 설명해버렸어. 뭔가, 모르는 분 있으실까봐. 뭔가 부탁하려니까 네네, 엄색한 느낌. 네네. 여기에서 투표라고 나오는데 저희 여기 이쪽에 보면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 아이 마우스를 올리시면 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 네.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희상궁.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저희 그 뉴스데스크 김희상궁은 제가 준비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몇 번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기무사 얘기입니다. 네, 오늘 광고기 다단계 의경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기대되신다고. 네, 뭐 역경의 사나이예요. 네. 그냥 뭐 인생 네네. 역경. 네, 해주세요. 네네. 그 기무사 여러분 아시죠? 요즘 기사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그냥 이슈가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좀 헷갈려요. 근데 너무 많은 문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한마디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성격이거든요. 이것이 성격이 뭐냐, 이것이 정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냐, 라는 게 이제 있고 또 하나에서는 이제 보수 성향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건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다라는 거를 단순히 정리한 문건에 불과하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좀 정리가 돼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기무사가 만든 거잖아요. 기무사에서 이 만든 문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단순 정리된 게 뭐냐면 그 이제 합참에서 이 합동참모본부죠. 합동참모본부란 곳에서 네. 계엄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만든 게 계엄 실무 편람이래요. 근데 그걸 지침인 언제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왜냐하면 거죠? 그쵸? 법적으로 계엄령은 할 수는 있어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막 전쟁에 나거나 그랬을 때. 네. 근데 거기에 요즘 내용 소통이 뜸하시다고 제가 열심히 소통할게요. 네.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단순히 정리한 거냐, 정말 쿠데타를 하려고 한 거냐, 이게 핵심인데 네. 지금 이제 이 합참에 이 단순히 정리한 그 원래 지침에 보면 네. 그 계엄령을 해도 네. 국회의원들을 건드릴 수는 없도록 돼 있대요. 전쟁이 나도 국회는 운영이 돼야 되는 왜냐면 거예요. 그 계엄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들한테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기무사 문건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사법 처리하는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못하게 하고 이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언론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언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만 언론을 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무사의 문건을 보면 뭐 보도 검열 지침을 내려서 이거를 어기면 바로 등록을 취소시키고 보도를 정지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리준님 권한 없는 곳에서 권한밖의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월권 행위를 했다라고 또 지적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이 오해가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본다고 하니까 뉴스데스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밖에 오늘 이제 준비되어 있는 뉴스가요. 네. 오늘 뭐 어제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이시죠. 오늘 황재 네. 의원님이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화나요 기사가 많다고 저희가 네. 진짜 좋아요랑 좀 따뜻한 기사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긴 쉽지가 했어요. 않네요. 네. 그리고 또 폭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폭염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부산에서 어제 3명이 돌아가셨대요. 폭염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네. 어르신들한테만 위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일하시다가 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고 해서 이 폭염 기사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따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를 할 이제 기사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고정 코너죠. 본 코너. 본 코너죠. 네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제조상궁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 해야 돼요? 네네. 네네. 네, 리플쇼 언니 청주에서도 네. 외국인 한 분 돌아가셨다고. 안타깝네요. 네네. 자, 청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청주도 많이 덥죠, 네. 리프레스님.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기사 우리 임경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거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이게 뭐야? 무슨 네. 저는 잘못 알아들었어. 심지어 네. 이게 뭐냐면요. 제목이 혐오글에 상처받는 다전형 가구인데 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저희 뉴스데스크 한번 출연하신 적도 있죠. 장하나 네네. 대표님께서 네. 오늘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네네. 뭐에 대한 기자회견이냐?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에 대해서 그 수사를 좀 촉구하는.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이 한마디로 이제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사실 네. 다문화로 읽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치. 다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혐오가 있다고 봤는데 다문화가 아니라 다자녀야. 그래서 봤더니요. 한 가정이 6월에 연합뉴스 TV랑 인터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다둥이 가정의 실제 네. 모습 네. 이래서 인터뷰를 네. 했는데 네. 거기에 수백 건의 악성 혐오 댓글이 달렸단 거예요. 제가 네. 갖고 와봤거든요. 그때?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 네. 여러분들 이거 보셨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생각 없이 애 싸지르는 놈들의 특징. 아, 머리가 나빠서 애들도 부모 닮아서 말도 안 듣고 공부 더럽게 못함. 아. 능력껏 낳아라. 아니, 소나 지금 잠깐 돼지도 아니고 나라에서 애가 뭘 키워주냐. 이분이 애를 지금 자녀가 몇이라고 하셨죠? 이분이 자녀가 7남매를 키우신대요. 7남매. 사실 7남매면 애국자잖아요. 상조하지. 근데 이분이 네. 한 말이 네. 나는 나라에 뭔가를 바란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네. 마치 이렇게 나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대요. 나라에서 다 해주겠네. 다 네. 키워주겠네. 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기사를 이거는 그 아이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 기자회견에 아이들도, 애들이 네. 같이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기사를 보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가만히 있기가 힘든 거죠. 상처 받수기가 실제 네.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첫째 딸이 나와서 중3인데 네. 햄스터냐라는 댓글을 보고 애 많이 낳은 햄스터냐 네. 댓글을 보고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입었다. 어.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왔어요. 네. 자, 정치하는 엄마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이지만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도 절대적이다. 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혐오 표현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를 했어요. 네. 이거 지금 사람들 반응 한번 볼까요? 네. 그렇지. 다들 저도 다문화로 네. 생각했다고 오탄 줄 아셨다고. 지금 누노티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나라엔 왜 이렇게 혐오가 많은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 각종 혐오가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요즘 더.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존재를 네네. 하는데 맞아. 오늘 100분 토론에서 남혐, 여혐 주제 토론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좀 준비하셨죠 오늘 전문가. 오늘 그래서 네. 제가 이 법적 처벌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 저희 마른이의 전문 변호사 인도왕자님. 인도왕자 네, 인도왕자님 나오십니다. 네. 인도왕자 네. 한번 그래서 제가 네. 이 처벌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네. 관련된 그 실제 그 의뢰자한테 받아서 많이 해봤대요. 네, 이게 법적으로 저희의- 어떻게 되는지.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전화- 사진 한번 배우세요. 사진 바꿔봤어요, 한번 제가. 네. 지난번에 본인이 사진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별명 인도왕자님.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번 안녕하세요. 방송, 아이고, 왔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죄송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나가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반응이 어땠어요? 아, 주변에서 반응이요? 네네. 예, 뭐 인도 사람 닮았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말씀 잘 들었다고 아, 재미있게. 네네. 네. 저 아니. 생각보다 재미있게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삼행시 때문에 네. 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네. 우리 오빠 센스 어디 갔냐고 괴로워하시던데. 자, 리마리오 나왔어, 리마리오. 자, 네. 인도왕자님 네. 질문을요. 저희가 네. 지금 혐오 댓글 관련돼서 좀 살펴봤는데요. 예. 실제로 댓글을 수사 의뢰하면 예. 처벌까지 가요? 아니면 처벌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를 하는데요. 네. 형법상 모욕죄 내지는 명예훼손죄의 그 요건 사실을 다 구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네. 고소는 많지만은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좀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네. 일단은 상대방이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누구에 대한 혐오 댓글이지? 아. 라는 게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성이나 뭐 엄마 이렇게 예. 특정 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성이나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집단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만한 피해자로 우리 형법상은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요, 변사님. 예. 그 실제 의뢰인 만나보면 예. 댓글로 고통스러워 하세요? 어때요? 실제로 댓글을 다신 분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의뢰인들을 보면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마음 아파하고 실제로는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다가 고소를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기 오늘도 감사해요. 네. 예,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더- 네, 인도왕자님 그 눈썹 대박이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제가 좀 눈썹이 많습니다. 예. 예, 뭐 비결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비결이 없는데요. 달리 이렇게 눈썹을 깎거나 뽑지 않는 게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평소 그럼 눈썹 정리를 하시나요? 눈썹 정리는 제가 뭐 직접 하지는 않는데 네. 하긴 하시는군요. 예? 하기는 하시는군요. 미용실에서. 예, 가끔 하긴 하긴 하시는 걸로. 눈썹 정리를 하시는 걸로. 네, 네.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눈썹 정리 안 하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여기 네. 인도왕자로 사행시 가져온 거 네. 봤는데 제가 네. 오늘 안 시키기로 굳게 약속을 해가지고 네, 네. 저도 인간관계를 좀 유지하려면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처벌이 가능하지만 네.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기가 쉽지 않다. 네.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혐오 표제 관련돼서는 네. 올해 2월에도 관련 네. 규제 법안이 네. 그 의원이 한번 발의를 했었는데 네.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늘 쉽지 않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처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네, 잠깐만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어느 사람이 특정돼 있다 한다면 네. 이거는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높죠?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특정해서 비판을 네. 하거나 모욕한다면. 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특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죠. 처벌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처벌 그렇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이런 인터넷이라고 혐오 글을 좀 쉽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이번에- 오늘 하나요죠? 화나요죠. 네네. 화나요. 용서가 안 됩니다. 네. 화나요. 그리고 이런 건 여러분들 스티커. 여기는 스티커가. 저기 네. 자정도 해야죠. 왜 그래요? 자녀 7명이면 정말 멋진 가정인 거고 네.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기사로 오늘 근데 가보겠습니다. 100분 토론 관심 되게 많으시다. 윤도현 네. 선배에서 네. 바뀌셨어요. 여성 진행자분 네. 오늘 처음으로 누구예요? 김지훈 맞으신가? 김지윤 박사님으로 바뀌었다고 리프레시원님이. 김지훈 네. 박사님으로 바꾸셨어요. 교수님이신가요? 네네. 그 정치학 박사님이시고 그 네. 아산정책연구원이신가? 그렇군요. 계신 분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도 꼭 보겠습니다. 네. 네. 저 두 번째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가 일하는 노인 3명 중 1명이 단순 노무예요. 네,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노년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해요. 노는 얘기 그리고 저희 기회된 네. 대로 많이 하고 싶어요. 예,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은 네, 내용이에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오늘 이제 통계청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데 그 은퇴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은퇴를 보통 이제 60세 전후로 하잖아요. 네. 하고도 65세에서 79세
79세면 거의 80세까지잖아요. 근데 80까지 다 되신 분 중에 38%, 네. 40% 가까이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네. 저는 근데 그 배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그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아 그거 실현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게 이제 이분들 중에 3분의 1이 단순 노무라는 거예요. 단순 노무. 예, 단순 노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어제 근데- 제가 설명해드린 게 단순 업무 아니에요. 예, 예, 배달 업무나 예. 이제 보조적인 일을 하는 예, 주유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일이 아니고 이제 단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게 저는 이분들이 또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일하고 싶냐 했더니 64%가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고 했대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항상 궁금한 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늙어서도 일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늙어서도 그래야 안 일해야 늙는다고. 돼. 네, 그렇게들 하잖아요. 사람은 뭐 특히 남자는 늙어서도 일해야 돼. 음. 정말 그럴까? 난 그냥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난 그냥 놀고 싶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늙어서도 이제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의 60%가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봤더니 생활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작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34%밖에 안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국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외국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60세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더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OECD에서 OECD 국가 중에 역시나 몇 등이겠습니까? 제일 많이. 역시나 1등이겠죠. 1등. 예, 역시나 1등이에요.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을 더 일하나? 우리나라는 보통 은퇴를 하고 나서 11년을 더 일을 한대요. 은퇴하고 나서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은퇴를 하고 나면 자기 직업에서 은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11년은 사실 자기의 그런 전공, 자기가 잘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 이제 유럽의 경우 어떤가 봤더니 우리는 11년을 더 일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퇴를 빨리 하는. 은퇴를 오히려 정해진 자기가 정년퇴직을 다 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정년퇴직을 하는 게 꿈이잖아요. 오늘 현명한 시민이 너무 슬프다. 문제는 이게 우리 대부분의 미래가 아닐지. 네.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우리는 목표잖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근데 유럽은 왜 정년퇴직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조기 은퇴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예요, 대부분이 어떻게 그게 유럽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연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자료에도 나와 보니까 우리나라 그 노인들이 지금 현재 연금을 받는 비율이 50%가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 한번 준비해봤는데 좀 슬픈 기사예요. 네. 왜요? 아니 근데 아까 저 왜 자꾸 머리가 복잡해진 게 댐스테님이 얘기했죠. 어제는 청년이 단순 노무라고 했잖아요. 네. 새로 일자리에 들어서는 청년들은 음, 안정된 일자리를 못 구하고 네. 처음부터 단순 노무로 빠지는 게 많고 네. 우리나라 노동시간 거의 OECD 최고라는 얘기 되게 많고 네. 노인이 돼서서 은퇴도 못하고 네. 노인이 돼서도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네.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아직 그런 이제 연금 시스템이라든지 노후 대비를 이제 아직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도 갑자기 또 국민연금만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이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연님 네. 유럽은 특히 탄탄한 연금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에미라님 예, 비슷한 말씀이세요. 60세까지 일하신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기사 저 슬퍼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파리통신원님이 은퇴한 분들 네. 현직 때 받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부부끼리 맛집 투어 다니고 파리. 네. 참 이 삶의 질이 참 많이 네. 다르네요. 네. 그럼 다음 기사로 빨리 넘어가시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 오늘 왜 이렇게 기사가 우울해요? 세 번째 기사도 이래요. 어떡해. 이 기사는 방송을 즐겁게 할 네.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말을 했죠, 네네 우리가. 저희가 이런저런 말을 사실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가. 말을 근데 많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죠. 기사는 저희가 이런저런 말 많이 하지 않고 여러분께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걸- 불구하고 이거를 갖고 온 거는요. 오늘 네. 워낙 화제가 되기도 했고 요거를 이제 임경아 씨가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보시고 계속 삐뚤어 이렇게 잘 붙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이거 다시 꽂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약간 봐봐요. 네네. 지금 얘 지금 표정 가리고 다시 했습니다. 있구만. 네. 네. 자, 그래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 뭐 그 태극기 집회 주도하시는 분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분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정모 씨가 어제 있었던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 네. 전해지자 본인의 네. SNS에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드신 분 못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라는 네. 글과 함께 지금 사진 네. 나오고 있어요. 잔치국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게 본인의 SNS 글의 내용입니다. 네. 이게 추정컨대 지난해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이 이제 탄핵되고, 인용이 됐을 때, 네. 탄핵이 인용됐다라는 헌재의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비슷한 글을 본인의 SNS에 글에 남기셨는데 그걸 좀 그러니까 좀 비꼬려고 네. 똑같은 걸 이렇게 해서 네. 올린 것 같아요. 네.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올렸어요. 네. 하지만 뭐 네티즌들, 뭐 네.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까지 뭐 이제 이 문제가 된 국회의원 조원진에 대해서까지 뭐 제명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것까지 올리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만 올린 게 아니고 사진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 준비된 거 이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가 준비 안 했어요. 아 준비 안 됐나요? 네네. 제가 네. 그 고인의 모습이어서 준비 네. 안 했습니다. 네네네. 네네. 뭐 내용이 뭐였냐면요. 네. 전에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또 그 고 노회찬 의원이 누워서 이렇게 신문지로 뭔가를 깔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올렸어요. 그대로. 네. 그것도 약간 그 고인을 네.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이렇게 유도하게 하는 글도 또 네. 비슷한 시기에 올렸어요. 네. 대충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었는지. 그러니까 신문지 위에 노 네. 의원이 누워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제 숨진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게끔 네. 자극하는 사진이었죠. 네네. 그걸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오늘 저희 워낙 화제가 된 거라 저희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기사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네. 현명한 시민이 저런 사람들한테 혐오글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혐오를 부르는 혐오. 네. 이런 것들이 좀 네. 큰일이에요. 네. 리프레시원님 개인의 네.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이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님이 일단 화나요 붙여볼게요. 최규철님이 넘어가죠. 듣고 싶지도 않네요. 맞아요. 네, 저희도 뭐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최규철님이 그리고 말씀 하나 더 하셨어요. 네. 오늘 임경아님 화장 진하게 하셨네요. 하셨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화나고 우울한 기사 많은 날 대체 왜 이렇게 화장을 저 진하게 심지어 한 건지. 머리 하다가 늦어가지고 머리 못하고 그냥 네. 와요. 저희가 여기 지금 네네. 울프 레드님이 관종 이렇게 하셨는데 저요? 아니죠? 관종이라고? 아니죠? 저한테 하신 거 레드님 임경아 씨한테 한 거 아니시죠? 예, 아무튼 아니겠죠. 아니죠. 흰둥이님 오셨다. 못됐다가 누구 못됐다가 같이 지금 근데 정말 네. 보좌관이 네. 그러니까 그냥 채용하는 거죠. 네, 국회 네, 네, 계실 네. 때 보면 네, 네, 네. 보통 그냥 정치 네. 쪽에서 그러니까 뭔가 보좌관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의원실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의원실에 채용하지만 국가의 돈을 받는 거죠. 국가의 네, 돈을 네, 받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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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네네네.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네네, 신문사? 사실상 공무원이죠. 그게 이제 공직이죠. 공직. 그래요? 네, 이건 그럼 보좌관- 또 다른 이제 차원이긴 하네요. 국회의원은 그러면. 보좌관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이게 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좌관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좌관이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다 보좌관이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실에 가보면요. 이제 많은 산하기관들이 만나는 건 국회의원을 못 만나기 때문에 대부분 보좌관 만납니다. 그 정도로 보좌관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참고로 이분도 그 문제가 되신 이분도 계속 정치를 하실 꿈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붙이셨죠?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은 해명 안 하시나요? 화장이요? 오늘 저희가 유난히 진한 화장에 대해. 유난히 찌잖아요? 아니, 저희가 네. 이제 끝나자마자 네. 뉴스데스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미리 받고 오느라고 어쩔 네. 수 없이 받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거죠. 준비 사실 시간 별로 없어서. 저의 화장에 관심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엘미라님이 You are very beautiful. 고마워요, 에미라님. 하셨어요. 러시아 에미라님.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 아시죠, 근데? 네. 어쩔 줄을 몰라 하셔서 기사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 집계 가보겠습니다. 네, 중간 제가 집계. 할게요. 네. 네,
중간 집계입니다. 네. 허, 아직 안 말씀드렸는데 네. 노회찬 의원의 명연설 6411번 버스가 지금 집계 1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2위가 방금 보셨던 조원진 보좌관 네. 얘기였고요. 3위가 또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얘기가 별로 우리 뭐 했나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네. 둘이 소개한 기사 두 개가 나란히 4위 꼴등을 여기가 달리고 있어요. 4위 여기를 달리고 있어요. 예. 인천에서 강남까지 예. 186만 원이 3위, 예. 4위는 일하는 노인 3명 중 1명이 단순 노무, 네. 5위는 혐오글에 상처받는 다저녁 가구. 네. 이 다저녁 가구 기사 괜찮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해서 한번 네. 환기시키면 좋으니까 네. 표 좀 주세요. 네네. 네. 네. 댐스트님이 화장 전후가 똑같다고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그게 칭찬인가요? 화장을 해도 별 소용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지. 요즘 칭찬이죠, 그거는. 똑같은 거죠? 네, 그럼요. 칭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기사 여러분 지금 이미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최기철님이 김경호 기자님 훈남이래요. 친구구나? 감사합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죠? 지금 너도 하나 옛다 하나 던져주는 나 너도 먹어라. 너도 하나 옛다 너도 하나 먹다. 던져주는 분위기인데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선배 제목이 차례십니다. 네네. 6410. 네, 그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이게 오늘 좀 화제가 된 그 노회찬 의원의 명연설입니다. 이게 노회찬 의원이 2012년에 정의당 출범 당시에 당 대표를 수락하면서 했던 연설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고른 건 오늘 우리가 이 굉장히 화나고 이렇게 우울한 기사들이 많은데 오늘 그랬어요, 유난히. 네, 근데 오늘 화제가 됐던 이 기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내용이 참 따뜻한데 따뜻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연설이 이렇게 길어서 저희가 전체는 못 들려드리는데 저희가 살짝 들려드리고 나머지를 제가 빨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보세요.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네, 이게 제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 6411번 버스가 구로동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예요. 근데 이게 새벽 4시에 첫 차가 출발하는데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차 그리고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차는 출발하자마자 15분 만에 신도림 구로 들러가지고 강남으로 가는데 만석이 된대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만석이 되는데 이 차에 타시는 분들은 항상 같은 분들인 거예요.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차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이제 맨날 아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가는데 누구 한 명이 안 타면 이 사람 왜 안 탔지? 이런 생각을 서로 이제 보고 걱정도 하고 이러는 버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새벽 3시에 나와서 새벽 4시 차를 타는 분들이 어떤 분일지 이제 특히 구로에서 이제 네, 이제 청소 나가시는 분들 또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이 버스를 많이 타시는 거죠. 근데 노회찬 의원의 이 연설문을 보면 그런데 이 6411번 버스가 이 새벽만 지나가고 나면 또 하루 종일 다니는데 어느 누구도 아침에 이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가는지 모른다. 이런 버스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이분들이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왔다가 일을 하고 가시면 이분들이 거쳐간 것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들은 새벽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뉴스도 못 본다. 그 뉴스도 못 보기 때문에 노회찬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상정이 누군지도 모른다. 근데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투명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하겠다라고 노회찬 의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참 이걸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짠했어요. 리프레시원님이 저희 어머니도 새벽에 청소하러 가셔서 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리프레시원님이 말씀하셔서 근데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 대학 다닐 때 이후에 한동안 저희 아버지도 경비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경비원으로 일을 근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알고 계셨어요, 선배님?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환갑이 되셨는데 환갑이 되시니까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일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비밀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 쓸까 봐 몰랐죠. 그러셨나 보다. 예,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야 제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에 제가 많이 공감이 되고 사실은 제가 이런 그 버스를 또 제가 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짧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경기도 오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학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속버스 첫 차를 타고 강남에 내려서 거기서 지하철을 3번을 갈아타고 학교를 다닌 적이 그게 있었어요.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그 새벽 첫 차를 타잖아요. 근데 정말 이 버스처럼요. 거기 타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면요. 이게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계시는 버스 타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침에 나올 때 따뜻한 물을 챙겨갖고 제 것까지 챙겨 나오시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이 따뜻한 물을 플라스틱에 넣어서 주시면 이제 제 손이 따뜻하라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가면은 이제 기차를 그 시간에 타면요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면 같이 타는 분들이 또 다 그 충청도에서 다니는 재수생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충청도에 계신 재수생들이 용산에 와서 학원을 다니고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워낙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런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저를 너무나 잘 챙겨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그 시간이 제가 나중에 기자 일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너무나 따뜻함을 주셨던 그분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 기사는 좋아요를 가야 되나요? 슬퍼요를 가야 되나요? 어떻게 화나요를 가야 되나요? 슬퍼요 가요, 슬퍼요. 슬퍼요 가야 되나요? 왜냐면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정치인이 숨진 거기도 하지만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네. 조금 더 서민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썼던 사람들의 네. 목소리를 많이 듣던 분이 또 가셔서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슬퍼요 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슬퍼요 다른 붙여주시겠어요? 분들도 슬퍼요 가자고 많이 의견 주시네요. 네, 그러면 강복이 아버님 미스토리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줄줄이 네, 나왔다 하면은 네. 자, 분위기 오늘 한번 좀- 바꿔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 기사 분위기 마지막 바꾸기 기사. 했는데. 뭐야? 분위기를 바꾸. 기사가- 아니 저희가 아침에 오전 네. 내내 선배랑 기사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기사 뽑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오늘 저희가 좀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 기사도 보는데 별로- 여러분한테 좀 밝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밝은 없었어. 이야기가 없어요. 네. 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뱅 기사가 구속됐어요. 지금 인천 공항에서 음. 강남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186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제목이에요. 아, 네. 제목이에요. 네, 제목. 그럼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61살인데 네. 자, 사례가 재밌어요. 저는 네. 왜 구속까지 됐는지 때문에 이거를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미국인 관광객이 정상 요금이 18만 6천 원인데 10배 받았고 한 호주 관광객은 137만 원 네. 을 결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네. 130만 원을 결제한 다음에 14만 7천 원이 찍힌 영수증을 줬대요. 아.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이분이 그럼 이거 받고 14만 7천 원이니까 그냥 호주로 돌아간. 네. 그 나중에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처리까지. 아. 그래서 이것도 걸린 게 그 186만 원을 냈던 미국인이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네. 그때 이메일을 보냈대요. 아, 이런 거 그러니까 잡아달라고. 이분들이 그러면서 엄정 처벌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라 출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주로 서울에서 강남 가셨다니까. 아. 네, 한국에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거죠. 한국에 여행하는 도중에. 네네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네. 결제되면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거 확인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네. 이 2014년에 이 관광경찰대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관광경찰차가 처음 발대를 했는데 네. 2016년에 집중 단속했더니 600건이 넘었고 600건이요? 그때는 집중 단속했대요. 네. 그 다음해에 359건, 네. 올해 6월 현재 163건.
네. 주로 부당요금, 그다음 불법 호객행위 네. 이렇게 했대요. 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경찰한테 통화를 해봤더니 네. 이 구속된 사람은 동종 전과도 있고 올해 음. 초에는 또 경찰한테 뇌물주다 걸렸던 사람이래요. 아. 그래서 구속까지 됐는데 네. 이게 잘 안 잡히는 게 외국인들이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이거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은 카드 회사에서 해당 사람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거 결제 잘못한 거야 하면 해서 돌려주면 또 그냥 끝이래요. 아. 그러니까 걸리면 되고 아니면 말고로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이게 지금 네. 다른 분들 여기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거 나라 망신이에요. 네. 이런 나라 선배 혹시 외국에서 사기 당한 적 있으세요? 많이 당하죠. 어떤 제일 센 사례 하나만. 센 사례? 음. 센 사례는 음. 제가 프랑스 여행 갔을 때 그 친구가 몽마르트 언덕 아시죠? 알죠. 파리에 몽마르트 언덕 가보셨어요? 네네. 무서운 형들 많은 거. 오 아시네? 몽마르트 언덕 이거 가면 팔찌 혹시 팔찌 사기단? 무서운 팔찌 사기는 기본이죠. 그거 못 알아셨어요? 거기서 막 이거 하시는 분들 있어 이거. 아, 이거 야바위. 네, 거기서 돈 홀랑 다 뜯기는. 야바위를 친구 왜 있어요. 했어? 저 말고 친구가. 홀랑 다 저는 대학교 네. 때 인도를 갔는데 네. 제가 처음 가본 해외여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정말 신나서 갔는데 그 벌써 네. 몇 년 전이야. 2005년인가 그래요. 네. 갔는데 이제 네. 옷을 사려고 인도에서 이쁜 옷을 사려고 사고 네. 있는데 네. 거기 분들이 이거 이제 얼마예요 하니까 네. 네. 잠깐 기다려봐 하더니 자기 사장한테 가서 이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착각했나 봐. 그래서 영어로 얘네 일본 애들이야 이러는 아. 거예요. 비싸게 받으려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야 나 한국 사람이야 싸게 줘야지. 그래서-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야 싸게 줘야 돼 너 이래서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이런 일을 한번 당하면요. 정말 거기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나라에 대한 정이 좀 떨어지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인도는 아무리 그런 게 매력이라지만 네. 좀 떨어지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화나요.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화나요죠? 화나요죠. 오늘 다 네네. 화나요예요? 네, 오늘 화나요 3개, 슬퍼요 2개야. 진짜 화나고 슬프다. 화나는 기사가 오늘 맞는 슬프네요. 날이네요. 네, 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께 오늘 준비한 기사 5개 일단 다 보여드렸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1분 뒤에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선배? 오늘 음, 좀 화나는 기사도 많고 음. 좀 슬픈 기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께 하루에 하나는 좀 좋아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야 노력하는데 저희도 너무 즐겁거든요. 네. 얘기하기도 좀 네.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좋아요 오늘 화나요 특집이래, 마리뉴. 미담이 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그 MBC 뉴스 계정 들어오면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죠. 검색하면. 근데 그런가요? 우리 이메일 주소가 찾기 쉽잖아요. 주소가 쉽잖아요. 선배님 네. 처음에 주소 뭐지? 제 뭐였더라? 이메일 되게 주소는- 간지났는데? 되게 간지났는데? 간지가 뭡니까? 정말 그 방송에서 간지가 뭡니까? 예. 지금 우재 씨 표정 봤어요? 저 간지가 뭐냐는 표정으로 저를. 제 이메일 주소는 for people이에요. 아. FOR people, PEOPLE. For people을 네, 위해 일하고 for people. 계십니까? 네, for people @ mbc.co.kr입니다. 네, 우리 네. 저 임경아 씨 이메일 주소는 저는 I am here예요. IAMHERE. 나 I 여기 am 아닌 있다. 거죠? IAM이에요. I am이요. IAM이에요. 네, I I. am here. 예. 하고 mbc.co.kr.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꼭 뉴스가 나지 않은 거더라도 우리 동네에 이런 참 따뜻한 이야기가 사람을 위한 있다. 광고 가버니. 네. 네네.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런 네. 거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또 좋아요 기사가 나오면 순위가 3위 안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또 마리뉴 식구들이 너무 따뜻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뉴스데스크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페이스북으로 보신 분이나 트위터로 보신 분들 페이스북 중에 많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그 투표를 네. 못 하셨을 수 있는데 네네. 네, 다음부터는 보시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타고 들어오시면 투표가 가능하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 집계가 마감됐습니다. 네. 바뀌었네요. 하나가 순위가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네, 하나 네.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 노회차 의원의 명연서 6,411번 버스가 무려 45%로 1위입니다. 네. 이 소식은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이야기가 2위고요. 27%. 3위가요. 혐오글에 상처받는 다자녀 가구 올라왔어요. 제가 아까 얘기해서 그런가? 임경화 기자가 네. 밀어서 된 그런가요? 처음
제가 밀면 다 떨어졌는데. 그동안 임경화 기자가 심지어 밀면 제가 소개해도 다 떨어지고 네. 막. 적극 밀면 다 적극 밀면 떨어졌었는데, 다 떨어졌는데.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예, 네, 45% 나온 거 처음이에요, 맞아요. 예, 45%. 지금 댐스트님, 행저님 역대급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기억으로도 1위 기사가 45% 나온 거는 지금 가장 높은 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저희 뉴스데스크에 노회찬 의원 관련 소식이 있지만 저희가 잊지 않고 저희 마리뉴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민구 뉴스 나오죠. 신나네요, 네, 신나네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땠어요? 마지막 한마디. 아, 저요? 네. 음, 준비되지 않았어. 저 당황했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당황했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임경화 기자의 마지막 말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정리를 내일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만나요. 저 요즘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내일도 꼭 만나요. 내일도 꼭 만나요. 저희의 네. 처지가.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꼭 만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저희 빨리 가서 네. 또 허리 오늘- 쳐드니 마리가 45% 가는 일이 오기를, 마리뉴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시 뉴스데스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실 거죠? 네, 이따 또 봐주세요. 또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지금까지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마리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